대통령 선거마다 단일화가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일찌감치 준비를 끝내고,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이제 대세라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다니시면서 김상욱이나 허은하나 이런 이삭죽기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난 TV 토론을 지나면서 네네.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사이비 종교 같아,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연상군 같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걸 강하게 표명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남한산성이 아니라 명랑대전이다라고 하면서, 남한산성은 과거에 우리가 분열되면서 굴욕적으로 패배했던 그런 거고, 명랑해전은 단합해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또 채널A 대담에 가서는 특단의 대책을 얘기한 거는, 이제는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가, 특히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내에 보면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김문수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이준석 자기로의 단일화가 특단의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단일화 논의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일화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네네.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두 사람이 합쳤을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돼 가는 것 같아요. 지난 TV 토론에서도 경제정책을 두고 했지만은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거의 정책적으로 개를 같이 합니다. 규제 혁파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풍력을 얘기한 데 비해서 그거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질도 좋지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개를 같이 하고, 또 3년 임기 단축 개헌도 명분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 가능성이에요. 오늘 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0%를 지금 넘어가잖아요. 두 사람이 합쳐봐야 이제 43%인데요. 어제 발표된 뉴시스와 에이스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45%를 둘이 합치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수령이 언제냐 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게 4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 밑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두 사람이 지지도가 합쳤을 때 그에 어긋가거나 아니면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일화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단일화의 명분과 시기는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자가 노력해서 지지율을 올려서 두 사람의 지지율의 합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단일화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도가 35% 정도 선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랬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탄핵 국면과 그리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좀 분열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하나로 결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이거 투표 되겠나 실망해서 사실은 여론조사 응답도 잘 안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지난 주말 거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네네. 대구 분위기도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려면은 대구 경북에서 적어도 한 70%, 80%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77% 얻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는 80% 지지율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지지도는 5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전체 지지도에서는 그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나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되겠냐, 이제 밉더라도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기운들이 있고, 그런 여론들을 받으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한동훈 후보도 선대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지 유세를 하겠다고 오늘 부산 내일 대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인기가 많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도 뭐 인기가 굉장하지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다소 이제 취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을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되고 한덕수와의 단일화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떨어져 나가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우리 당내의 변화를 비판하면서 변화를 요구했죠.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떨어져 나갔던 우리 지지층들이 다시 한동훈 후보와 일정 부분은 돌아온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하와이 특사단으로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도 파란 넥타이로 매다가 다시 빨간 넥타이로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힘을 보탠다면은 제가 본 데는 이번 주를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가 저는 40%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합계 지지도가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막판 뒤집기로 가는 거죠. 네네. 그런 희망은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분들 다른 어떤 명분과 이유를 대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그 어려운 야당 버리고 여당 되기 쉬운 당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 옮겨 다니는 거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그 옮겨 다니는 정치인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아니 자기가 정당에 속해 있는 당이 좀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이러면 그 안에서 어렵더라도 그 정당을 개혁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노력이 정치 개혁이고 또 좋은 정치를 하는 거지. 그 당 버리고 그것도 이길 만한 당으로 가는 게 그게 좋은 정치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라도. 근데 가는 모양새가 더 나빠요. 현안은 개혁신당 당대표까지 해놓고 그 당을 가짜 보수다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김상욱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상욱 의원은 작년에 공천 받을 때 경선도 없이 그냥 낙하산으로 쉽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 국민의힘은 치유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간다라고 가는 거,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같이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것들 넘어가 오물 붓고 가는 거예요.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가 저걸 가지고 뭐 진짜 보수, 진짜 빅텐트다. 그리고 막 축켜 세우더라고요. 아니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양지 찾아가는 솔직히 말하면 철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보수다라고 선언하고 좋아하고 춤추는 민주당은 철새 도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급하고 표가 중요하더라도 저렇게 정치를 파괴하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참 아쉽습니다. 정말 씁쓸해요. 저걸 가는 저 정치인들 보는 것도 그렇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말 칭찬하고 축켜 세우고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적어도 자기가 주장했던 지역화폐나 기본소득 이런 거 장점을 이거 돈 주면은 이게 돌아서 그 돈이 가구점으로 갔다가 치킨점으로 갔다가 문구점으로 갔다 결과적으로는 호텔 주인에게 온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저걸 가지고 무슨 순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할 거라 그러는데 그게 기업의 경쟁력만 죽이고 우리 경제가 침체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저걸 가지고 만약에 자기 경제 철학이라고 저렇게 우기는 거는 자기 스스로도 극단적인 예라고 들어요. 저런 예를 들어가 왜 경제를 설명을 합니까? 극단적인 예였다. 그 좀 맞지 않았다라고 철회하면 될 걸 저걸 뿌덕뿌덕 우기면서 문제 제기하면은 당신이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개변이라고 몰아붙이는 저 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커피 한 잔 원가 120원이란 것도 그래요. 그거 명백히 실수한 거예요. 커피 한 잔에 8,000원에서 10,000원,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닭집 하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1시간 동안 고생해가 땀 뻘뻘 흘려가지고 2만 원, 3만 원 벌려고 노력하냐. 커피 한 잔 팔면은 8,000원, 10,000원 받는데 원가는 120원인데 저렇게 쉽게 장사하는 쪽으로 업종 전환하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설득했다는 걸 자랑하는 건데, 근데 듣기에 따라서 커피점을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커피 원가, 원두 가격 원가를 가지고 커피 한 잔 원가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언제 8,000원, 10,000원 받으면서 폭리를 취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제기를 하면은 자영업자들이 아니 내가 그때 조금 너무 단순화해서 실수한 건데 양해해 주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내 얘기를 왜 왜곡하냐라고 얘기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싸게 판 적 한 말 없다 그러면서 그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수를 더 떠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하기 판송된 게 그게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는 헌법소원까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대통령이 되면 중지되는 법안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라며 그런 법까지 만들면서 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냐 그랬더니 또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그거는 내가 얘기했던 허위사실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한 거, 이거는 죄가 안 되고, 김용태가 얘기한 거는 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이건 죄가 돼, 처벌받아야 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그리고 법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라는 저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가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